윤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 안쪽이 말라붙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다. 정은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다. 윤희가 좋아하는 미역과 멸치를 사고 나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윤희가 집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했다. 정은은 금방 도착한다 말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윤희는 민망한 미소를 지었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다. 정은은 신발을 벗으며 속으로 2번 비밀번호를 복습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윤희가 어제 만든 무생채를 꺼냈다. 간이 딱 맞았다. 정은은 맛있다고 말했다. 윤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맛있다는 말을 들으면 손끝이 덜 아프다며 소근소근 웃었다. 그날 밤 늦게 준호가 들어와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현장이 바빠 다음 주에도 주말 근무가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더 푹푹 떠주었다. 윤희는 안방에서 라디오를 작게 틀고 있었다. 오래된 곡 사이로 아나운서의 또렷한 발음이 흘렀다. 정은은 라디오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윤희가 냄비를 태웠다. 불을 약하게 줄였다고 했지만 불꽃이 커졌던 모양이었다. 윤희는 손등을 식탁 아래로 감추었다. 정은은 시골에서 배운 연고를 꺼내 얇게 발라주었다. 살같이 붉게 올라왔다. 윤희는 나도 참 덤벙댄다며 웃었지만 눈매에 피로가 남아있었다. 작은 틈이 났다는 기척이 집 안 공기에서 느껴졌다. 그러나 그때까지 정은은 그 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윤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트를 돌았다. 세일 품목을 기억하는 게 재미라며 꼼꼼히 계산했다. 그런데 요 며칠은 영수증을 자꾸 잃어버렸다. 카드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도 사라졌다. 정은은 서랍을 정리하며 영수증을 한 대 묶어 파일에 꽂았다. 날짜와 사용처를 손글씨로 옮겨 적으니 한결 정돈된 마음이 들었다. 정은은 퇴근길마다 반찬 가게에 들러 영옥과 몇 마디를 나눴다. 영옥은 사람을 오래 보아온 눈이었다. 요즘 얼굴이 피곤하다며 건강한 국거리를 챙겨주었다. 정은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쪽을 살짝 감췄다. 집에 돌아오면 윤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과 상관없는 리모컨을 눌러 자막만 크게 올려놓을 때가 있었다. 정은이 채널을 맞춰주면 윤희는 고맙다는 말을 서너 번 반복했다. 반복의 횟수가 늘 때마다 정은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주말에 준호가 모처럼 쉬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다. 준호가 다음 달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외식을 하자고 말했다. 윤희는 손뼉을 치며 좋은 생각이라 했다. 식사 내내 윤희의 표정은 밝았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말고
윤희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 몇 월 며칠이더라. 정은은 가볍게 웃으며 날짜를 말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바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밤에 윤희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잠들었다. 부엌 바닥에 얕은 물자국이 남았다. 정은은 수건으로 닦으며 물소리가 이웃에게 피해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사소한 실수가 뜻밖의 큰일로 번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정은은 달력을 펼쳐 윤희와 함께 움직이는 날들을 붉은 점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비 오는 화요일에 윤희가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하며 큰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주었다. 정은은 평일 오전 시간을 비워 택시를 타고 병원을 오갔다. 결과가 나오던 날 하얀 진료실에 앉은 두 사람은 같은 자세로 손을 모았다. 의사는 기억과 주의력이 떨어지는 초기 증상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약물과 훈련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의사가 건넨 안내 책자의 글자가 유난히 촘촘해 보였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윤희가 정은 손등을 감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다. 특히 준호에게는 나중에 천천히 말하고 싶다고 했다. 오래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은은 대답 대신 손을 더 꼭 잡았다. 윤희가 낮게 말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내 손으로 해보고 싶다. 정은은 그 말의 무게를 몸으로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보았다. 젖은 도로에 가지런한 빛이 미끄러져 갔다. 정은은 병원 일정과 약 복용 시간을 휴대폰에 입력했다. 알림음을 가장 작게 설정했다. 저녁상에 앉아 윤희가 국물을 2숟갈 뜨더니 맛이 심심하다고 했다. 정은은 소금을 아주 조금 더 넣고 젓가락을 건넸다. 익숙한 동작 속에 새로운 약속이 들어있었다. 오늘 이후로 두 사람은 말하지 않는 비밀을 함께 지키게 되었다. 윤희와 정은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기억장을 만들었다. 오늘의 일정과 장보기 목록과 사람 이름을 큰 글씨로 적었다. 윤희는 처음엔 민망해했지만 곧 손에 익었다. 글자를 쓰다 막히면 옆에서 힌트를 주었다. 이름의 첫소리나 날짜에 단서 같은 작은 실이 좋았다. 잊어서는 안 되는 약은 투명한 상자에 요일별로 나누었다. 냉장고에는 불의 세기와 조리 시간표를 붙였다. 정은은 윤희의 생활 루틴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는 시간에는 중간에 말을 걸지 않았다. 반찬을 담을 때는 접시의 위치를 항상 같은 자리로 맞췄다. 손이 기억하는 동선이 어긋나면 사람도 흔들린다는 걸 정은은 알았다. 저녁마다 둘은 짧게 산책을 나갔다. 거리는 멀지 않아도 좋았다. 빵집 앞을 지나며 바삭한 냄새를 맡고 골목 슈퍼의 노란 전등 불빛을 밟는 정도면 충분했다.
그 사이 준호는 일이 더 바빠졌다. 밤늦게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바로 눕는 날이 많아졌다. 정은은 말이 목까지 올라도 삼켰다. 논쟁으로 시작한 대화는 쉽게 상처로 끝난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다. 대신 정은은 작은 메모를 남겼다. 엄마와 병원 재활을 한다 같은 사실만 적었다. 준호는 알겠다고 단답형으로 답했다. 짧은 답장의 사이가 넓게 느껴졌다. 그 넓음 속에서 정은은 혼자 계획을 조정했다. 비밀은 두려움과 안심을 동시에 데려왔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 밤 전기가 잠깐 나갔다. 어둠이 집안을 통째로 덮었다가 천천히 거쳤다. 촛불을 켜고 앉으니 윤희가 옛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밤마다 속옷을 삶아 널었다고 했다. 사장 눈치가 보여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던 시절이었다고 했다. 아이 둘을 재우고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싱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었다고 했다. 늙어서까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병원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고 했다. 정은은 촛불이 깜빡이는 사이로 윤희의 옆 얼굴을 보았다. 굳센 사람의 얼굴이었다. 외로움과 체면이 한데 묶여있는 표정이었다. 정은은 천천히 말했다. 윤희가 짐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윤희 덕분에 이 집의 온도가 늘 일정했다고. 밤 냄새와 잔소리와 웃음이 혼합된 그 온기가 없었다면 자신도 쉽게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윤희는 한참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담담한 목소리로 부탁을 덧붙였다. 혹시라도 자신이 더 나빠지면 요양시설로 급히 보내지 말아달라.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정은은 그 부탁이 두 사람의 경계이자 연대가 된다는 걸 느꼈다. 정은은 메모장에 요양보호사 방문 지원과 주간 보호센터의 대기 현황을 적어두었다. 선택지는 현실에서 만들어 가야 했다. 막막함은 정보로 조금씩 낮아졌다. 여름의 끝에 작은 사건이 있었다. 윤희가 산책길에서 방향을 잃고 반대편 골목으로 내려간 것이다. 다행히 영옥이 가게 앞에서 발견해 집까지 모셔왔다. 정은은 깊게 감사 인사를 했다. 영옥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다며 웃었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이 동네가 서로를 지켜보는 방식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서늘하다는 걸 정은은 알았다. 저녁에 준호가 문을 닫고 들어왔다. 낮에 영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정은은 숨이 가늘게 떨렸다. 그래도 정은은 윤희의 자존심을 먼저 떠올렸다. 감추려는 마음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맞섰다. 정은이 사실대로 말하자 준호의 얼굴빛이 3번 바뀌었다. 서운함과 놀람과 두려움이 차례로 지나갔다. 준호는 왜 혼자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정은은 혼자가 아니었다 말하고 싶었다. 윤희의 선택을 함께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말이 겹치자 밤 공기가 무거워졌다. 윤희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윤희는 정은을 감싸듯 서며 천천히 말했다. 내 부탁이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과 이성의 속도가 달라 같은 자리에서 엇갈렸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늦도록 누워 뒤척였다. 답은 쉬운 말 속에 없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윤희가 잠시 이름을 틀리게 불렀다. 사촌 동생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식탁의 이야기 흐름이 잠깐 끊겼다. 정은이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지만 눈길 몇 개는 이미 교차하고 지나갔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결정을 하자고 했다. 병원과 요양과 집 돌봄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고르자고 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봤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보건소와 구청을 돌았다. 상담사는 표를 꺼내 지원 제도와 대기 기간을 설명했다. 주간 보호센터를 먼저 이용하고 필요하면 방문 요양을 연계하자고 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안다며 미소를 지었다. 상담사는 손을 맞잡고 그 마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가 말했다. 나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고르는 것이라고. 정은은 그 말이 오늘의 결론처럼 마음에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영옥이 전을 들고 왔다.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된다는 걸 살면서 여러 번 배웠다고 했다. 정은은 문가에서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집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비밀은 가족의 말로 옮겨지고 선택은 종이에 적혀 눈앞에 놓였다. 드러남은 끝이 아니라 돌봄의 시작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윤희는 주간 보호센터에 일주일에 2번 나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정은이 데려다주고 오후에 다시 데려왔다. 그 사이 정은은 자신의 일도 조금씩 늘렸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건너갈 때 정은은 창틀에 기대 시간을 나누었다. 윤희는 돌아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노래 가사 외우기와 손운동과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이었다. 말할 때 표정에 기쁨이 섞였다. 준호는 퇴근 후 센터 안내문을 한 장씩 읽어보았다. 처음에는 서툴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주말에는 윤희와 함께 시장을 돌며 물건을 샀다. 장보기 품목은 윤희가 먼저 말했다. 리듬을 찾아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조리 시간표는 아직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다. 필요한 마음과 필요 없는 자존심을 구분하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어떤 날은 윤희가 집 비밀번호를 정확히 눌러 웃었다.
어떤 날은 이름을 틀리게 불러 미안해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실수에 빠르게 사과하고 더 빠르게 읽는 연습을 했다. 정은은 밤마다 메모를 정리했다. 오늘 잘한 것 3가지와 내일 해볼 것 2가지. 조용한 기록이 마음을 지탱했다. 한 달이 지날 즈음 정은은 처음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날 선 감각을 떠올렸다. 그때 손을 잡아준 윤희의 체온과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정은은 안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이불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함께 배우고 있고 함께 버티고 있다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은 손을 감쌌다. 집안 공기가 다시 한번 따뜻해졌다. 이 이야기는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흔들림과 선택의 기록이다. 금지된 것은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오래된 고집이었고, 지켜야 할 것은 서로의 존엄과 오늘의 속도였다. 세 사람은 아직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끝난 것도 시작된 것도 아닌 채로 삶을 이어간다. 그것이 지금 여기의 결말이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비밀을 지키며 가족의 자리를 다시 세워간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익명의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사실을 바탕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숨겨둔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에 조심스레 내려놓아 주세요.